스텝 9. 조직적인 사고를 하라. 성공의 열쇠. 조직적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터마인드 연합입니다. 유능한 마스터마인드 멤버가 되려면 명확하면서도 통제된 사고 습관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멤버가 생각을 통제해야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힐의 질문. 성공 철학의 9번째 원칙으로 조직적인 사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조직적인 사고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적인 사고의 일반적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먼저 사고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대체 사고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생각을 통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동의해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때도 있지만 경솔한 말과 행동, 표정으로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도 있지요. 힐의 질문.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건가요? 카네기의 대답. 열린 마음은 타인의 다양한 생각을 모두 수용하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힐의 질문. 조직적인 사고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경력, 교육, 지식을 통한 마스터마인드 연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정답을 이야기하셨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마스터마인드 연합입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사고는 생각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유능한 마스터마인드 멤버가 되려면 먼저 명확하면서도 통제된 사고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멤버가 생각을 통제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마스터마인드 연합에서 완벽한 조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힐의 질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맞습니다. 사고하는 습관을 기를 때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단 습관이 생기면 큰 노력 없이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힐의 질문. 하지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 좋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하고 대답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제력은 분명한 목표에 기초해서 동기를 분명히 할 때 생깁니다. 이 문제를 다르게 설명하면 명확한 목표에 집중해서 다른 주제에는 생각할 시간과 기회가 없을 만큼 강렬한 흥미를 느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고의 습관이 형성됩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고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도 생깁니다. 힐의 질문. 그럼 조직적인 사고는 분명한 목표의식에서 출발합니까? 카네기의 대답. 모든 일은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목표는 강렬한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감정의 위력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욕구가 목표를 추진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목표가 강렬해야겠지요? 한마디로 성공을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향한 열망이 뜨거우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겠지요. 힐의 질문.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특히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겠지요? 이런 생각은 통제하기 어렵겠네요. 카네기의 대답.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네요. 그런 문제는 예외지만 사업 확장이나 부를 축적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힐의 질문. 하지만 이상교제에 쏟는 예정과 물질적인 부를 이루겠다는 요구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부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감정이 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의 9가지 기본 동기를 연구하면 그 모든 욕구가 감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에 대한 열망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진 명예,
자존심, 심신의 자유와 같은 욕구 중 하나입니다. 사랑을 비롯한 모든 감정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욕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에 대한 욕구가 여인을 사랑하는 감정과 합쳐지면 그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싶다는 욕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의 축적에 대한 동기는 배로 증가합니다. 힐의 질문. 사실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7가지 긍정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카네기의 대답. 물론 부정적, 긍정적 감정 모두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해줍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추진하게 만드는 힘이 있지요. 하지만 두려움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려면 저절로 될 때까지 행동하는 습관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힐의 질문.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이 저절로 몸에 밴다는 말씀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일단 한번 정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힐의 질문. 일단 한번 정해지면 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습관이 정해지나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될 수 있죠? 카네기의 대답. 습관은 잠재의식 속에서 생긴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미지의 자연 법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 법칙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자연 법칙은 습관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데서 습관이 시작되지요. 따라서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은 감정에 따라 생각하는 습관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힐의 질문. 그렇다면 습관의 형성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나요? 카네기의 대답. 물론이죠. 습관 형성의 통제가 조직적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말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 하는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습관을 정해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몸에 뱄니다. 그 후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반복하게 되죠. 힐의 질문. 미지의 자연 법칙에 의해 습관이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요? 카네기의 대답.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정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 하나죠. 인간이 자신의 정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니까요. 이 비밀을 밝혀낸 사람은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한 겁니다. 질문을 듣고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군요. 목사님이 죄에 대해 2시간 동안 설교한 후에 신자들에게 더 자세히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면서 가장 모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반복된 사고나 행동이 평생 지속된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자연 법칙이 생기면 습관도 그에 따라 바뀌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없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습관은 분명한 동기나 목표에서 생깁니다. 자제력을 이용해서 원치 않는 습관은 없애고 바라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힐의 질문. 자제력은 습관 형성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군요. 카네기의 대답. 자제력과 조직적인 사고는 동의어입니다. 자제력 없이 조직적인 사고는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조직적 사고란 신중히 선택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생각하는 습관은 엄격한 자제력을 거쳐 형성됩니다. 동기와 열망이 강할수록 강력한 자제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힐의 질문.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습관을 갖기가 쉽다는 의미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늘 미루기만 하는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계획을 이루려는 욕구조차 없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힐의 질문. 시간과 능력을 잘 이용해서 쓰려는 관점에서 조직적인 사고의 혜택에 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혜택이 많아서 어느 것부터 말해야 할지 난감하군요. 조직적인 사고로 얻는 혜택들. 생각을 지배하여 감정을 통제해준다. 명확한 목표를 끌어내 미루지 않는 습관을 형성해준다. 분명하고도 계획적인 습관이 증대된다. 잠재의식을 자극하여 성공을 향한 원대한 행동을 유발한다. 독립심이 발달한다. 마스터 마인드 연합을 통해 다른 사람과 지식, 경험, 교육을 공유하게 해준다. 부의 증대를 꾀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자기 연민이나 다른 질병에 빠질 시간이 없으므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 우리의 두뇌는 잡초가 가득한 꽃밭과 같아서 일일이 뽑지 않으면 쓸데없는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맙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조직적인 사고에서 얻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겁니다. 성공은 규제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된 삶은 조직적인 사고와 통제된 습관에서 나옵니다. 실의 질문. 생각보다 조직적인 사고와 실천과의 관계가 깊군요. 카네기의 대답. 조직적인 사고에서 실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실천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표현될 때까지 조직적인 사고는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힐의 질문. 조직적인 사고는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되고 목표는 습관에서 형성된 계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일처럼 재미없는 일도 효율적으로 할 방법은 없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할 때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는 자신이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람은 생활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윤택한 삶의 질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강렬한 열망도 있을 수 없겠지요. 하기 싫은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힐의 질문. 자신이 선택한 일을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할 때 조직적인 사고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는 말씀이군요. 카네기의 대답.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분석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보수에서 얻는 기쁨이 더 중요합니다. 힐의 질문. 모든 사람이 적성에 맞게 일하는 방법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네기의 대답.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일 뿐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존재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힐의 질문. 하지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 아닌가요? 카네기의 대답.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는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단지 몇 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과 경력, 취향 등을 참고하여 고용주가 인재를 선발하는 고용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직원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보수 체계가 필요합니다. 힐의 질문. 그 문제는 개인에게 자신이 선택한 일을 가르쳐 주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분야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고용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산업구조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군요. 카네기의 대답.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힐의 질문. 조직적인 사고는 산업을 처리하는 교육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카네기의 대답. 처음에는 교육에서 출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적 사고가 형성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특권이자 의무지요. 힐의 질문. 조직적인 사고가 의무라면 생각을 정리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생각의 정립을 돕는 규칙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첫째, 치밀한 사고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적으로 쓰일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고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사고의 힘은 무한한 지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한한 지성이 베푸는 특혜를 이용하여 자발적인 습관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한한 지성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습관을 조절하여 무한한 지성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사고는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이용할지 그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짐작이나 추측만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마인드 원리가 필요합니다. 마스터 마인드 멤버들은 선천적 능력, 지식과 교육, 경력 등 여러 면을 함께 하기 때문이죠. 마스터 마인드 연합을 잘 선택하면 학력이나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믿을 만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마스터 마인드 연합을 형성하는 일은 조직적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마스터 마인드 연합을 갖는다는 데서도 알 수 있죠. 한 사람의 머리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을 테니까요. 아내라는 말에는 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생각과 연합하지 않은 남자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남자는 자신이 속한 마스터 마인드 연합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남녀의 생각이 조화롭게 결합하면 혼자일 때보다 더욱 강한 정신적 힘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잠재의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정신적인 힘은 무한한 지성을 가리킵니다. 사랑과 믿음처럼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 감정에 자극을 받으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순수한 상상과 열정이 샘솟습니다. 힐의 질문. 마스터 마인드 원리로 다른 사람과 생각을 결합하고 정신적인 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조직적인 사고의 역할입니까? 카네기의 대답.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사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간에 모두가 아는 장점에 기초한 사고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격려하는 사고, 정확한 지식 제공의 정보 등의 고차원적인 능력입니다. 힐의 질문.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사고의 소유자는 슈퍼맨 같겠네요. 카네기의 대답.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생각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한계를 정할 수가 없죠. 힐의 질문. 불공평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인 사고의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도덕적인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는 수완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슈퍼맨이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신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을 해치거나 파괴하는 데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줄어들어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못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혼자 힘으로 얻어야 합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네로, 알렉산더, 율리우스 카이사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추종자들을 위해 남겨놓은 것도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가 진리를 말해줍니다. 오직 마음의 힘을 이롭게 사용하는 사람만이 역사에 길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분의 사역은 1900년 동안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힐의 질문.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불어 사는 법칙에 따르라고 강요해야 합니까? 카네기의 대답.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띄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연 법칙대로 돌아간다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제적인 것보다도 이러한 노력이 훨씬 좋은 효과를 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꺼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